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주로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답은 나와 있죠. 보나마나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쪽에 지금 성숙공정 시설 투자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성숙공정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전에 전통적으로 원래 하고 있던 공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뭐 다른 말로는 레거시 공정이라고도 합니다. 주로 10나노 이상급 전통적인 반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뭐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이미지 센서가 이제 포함이 될 거고, 여기에 또 대비되는 말이 초미세 공정입니다. 뭐 선단 공정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보통 10나노 이하를 미세 공정이라고 하고, 특히 7나노 이하로 가면 EUV 노광기 없이는 아예 반도체를 거의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공정의 한계는 거의 7나노가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파운드리 얘기할 때는 뭐 저만 해도 초미세 공정, 주로 7나노 이하 EUV 공정이 적용된 EUV 공정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성숙 공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미세 공정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성숙 공정 쪽에서 TSMC에게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물론 초미세 공정에서도 밀립니다. TSMC에게는 그냥 다 밀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비율을 봤을 때 초미세 공정은 그래도 많이 따라잡았지만, 여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성숙 공정에서도 많이 밀리고 있더라,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코 하나만 잘해서는 TSMC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레고시 공정에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좀 소홀했던 게 사실이고, 2021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레거시 공정도 지속적인 수요 강세가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캐파 확대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공개한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에서 성숙 공정 캐파 확대를 위한 생산 라인 증설 가능성을 명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4나노 수율을 못 잡아서 아마 정신없게 여기에 매달리고 있을 거고,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이건 오히려 TSMC보다도 앞선 공정인데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엄청나게 지금 여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레거시 공정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구공정을 개량해서 성능도 올리고 원가 경쟁력도 높인 파생 공정도 계속해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28나노 평면구조에서 만들던 이미지 센서나 DDI를 이제는 핀팩 기반의 17나노 신공정을 적용해서 생산 효율을 높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그동안 삼성전자는 성숙 공정 대신 선단 공정 개발이나 양산 능력을 키우는 데 주력했지만, 사실 맞는 말이죠. 저만 해도 항상 파운드리 얘기할 때마다 거의 초미세 공정 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성숙 공정이 안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성숙 공정도 파이가 계속 커지고 있고 점차 미세화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투자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분야이고,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삼성전자에서 드디어 성숙 공정 중에도 대규모 투자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TSMC와 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죠. TSMC 같은 경우는 2021년 연간 매출액 중에서 16나노 이상 성숙 공정 비중이 절반에 달합니다. 뭐 TSMC가 업계 1위이고 기술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해서 뭐 초미세 공정만 주장창 만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6나노 이상 비교적 공정 난이도가 떨어지는 공정도 거의 절반에 달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참고로 TSMC와 삼성전자의 우리가 소위 선단 공정이라 하는 10나노 이하 미세 공정의 비율은 6대 4 수준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 아니죠.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초미세 공정보다는 오히려 성숙 공정에서 양사의 매출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초미세 공정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성숙 공정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막대한 투자가 추가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즘 GOS 이슈로 말도 많고, 뭐 삼성전자 4나노 수율이 굉장히 떨어진다, 심지어 40%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위기가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업은 다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삽질도 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도 실수 많이 하고요. 소비자에게 욕도 엄청 많이 먹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기업은 당연히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갈 힘이 있느냐,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만한 저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이런 능력이 훨씬 뛰어나겠죠.
그 흔한 소송전이 벌어지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대처 능력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시각을 바꿔서 아니 삼성전자 믿고 투자했는데 무슨 GUS니 뭐 파운드리 수율이 형편없다느니 이런 말이 나오고 있네? 뭐 완전 실망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성장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하면 스트레스를 좀 덜 받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완벽함을 추구하면 본인만이 힘듭니다. 자, 애플만 해도요. 애플 세계 최고의 기업 맞죠? 어제 3% 가까이 빠졌는데 그 빠진 이유가 최대 공급업체인 폭스콘 공장이 가동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소한 이슈 하나로도 애플 같은 거대 기업도 하루 만에 거의 3%가 빠집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돈이 많고 뭐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아니라 위기 관리 능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애초에 투자를 시작한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삼성전자 정도 되니까 GOS 이슈가 터져도 주가가 폭락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GOS 이슈가 터진 이후로 정말 신기할 정도로 다른 기업에 비해서 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는 세계 최고 인재들이 다 모여 있죠. 우리가 절대 걱정할 만한 기업이 아니고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냥 편하게 장기 투자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